안녕하세요. 40대 중반의 워킹맘입니다. 저희 시아버지는 교장 선생님으로 퇴임하셨고, 시어머니도 중학교 가정 선생님 하시다가 비슷한 해에 퇴직하셨습니다. 제 남편은 대기업 다니고 있고요. 저는 학원 강사입니다. 저희 집은 20년간 버섯 농사 지으시다가 몇 해 전부터 개량 품종 토마토를 키우세요. 한마디로 농사꾼 집안이지요. 아무래도 남편 쪽에 비해 제가 스펙적으로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시댁 쪽에서 저를 많이 반대하셨고요. 그런데 남편이 저를 놓치면 집이랑 인연을 끊겠다고 해서 시댁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저를 허락하신 겁니다. 저도 지금의 제 남편이 처음으로 제대로 연애해보는 상대였기에 정말 많이 사랑했고 헤어지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결혼 허락을 받긴 받았지만 냉랭하신 시부모님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고 그런 딸의 모습을 보고 가슴 아파하신 친정 아버지께서 결혼할 때 신혼집을 해주셨습니다. 경기도권 3억 5천 정도 되는 신축 아파트를 바로 매매해서 저에게 주셨는데 그거 보고 시부모님이 조금 마음이 누그러지셨네요. 그리고 시댁은 저희 결혼할 때 냉장고 하나 해주신 게 다입니다. 어머님 말씀으로는 집안의 물건은 결혼하면서 차차 채워가는 거다. 니들끼리 알아서 상의하고 가전 가구 잘 채워 넣거라. 단 냉장고는 꼭 시어미인 내가 사주고 싶었다. 한 집안의 아내가 가장 중요시해야 할 가전이 바로 냉장고다. 집안 식구들 건강히 잘 먹여라. 라는 의미 있는 선물이라고 하네요. 사실 금전적으로 따지면 저희 집이 시댁보다 돈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집도 여유 있게 매매로 딱 사주신 건데 시댁 식구들은 가끔 저 들으라는 듯이 돈보다 명예가 제일이라며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라고 명절 때마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셨던 시부모님에 비해 시급받는 학원 강사였던 제가 절대로 눈에 차지 않으셨던 거겠죠. 지금 생각하면 절 마음에 들어 하지도 않는 남자 집안 사람들이랑 뭐 하러 엮였나 후회가 되기도 하는데 당시에는 순진하게 사랑 하나 보고 결혼한 거였네요. 친정집에서 신혼집을 사주셔도 뭐 하나 좋은 말 안 하시고 위치가 별로네. 시스템 에어컨은 금방 고장이 나네. 집 구조가 효율적이지 못하네 등등 안 좋은 말만 하셨어요. 그래서 결혼 초에 남편이랑 한번 싸웠습니다. 싸웠다기보다는 제가 참다 못해 이혼하자고 했어요. 남편도 시부모님이 저에게 하는 부당한 행동들을 알고 있었고 자신의 앞에서 그러면 저를 방어해주긴 했는데 아들 없는 자리나 저에게 전화하시는 것까지는 남편도 어떻게 막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남편이 부모님께 말을 해도 솔직히 시부모님의 그 꼰대 같은 성격에 먹히지도 않았습니다. 저도 선생님이라 교사 욕하고 싶지도 않고 일반화하기도 싫은데요. 시부모님은 정말 오랫동안 교직에 계셨던 분들이라 그런지 그저 가르치려고만 하십니다. 자신들은 단 하나의 잘못도 없다고 생각하시고요. 막내 아들인 저희 남편이 어떻게 결혼 생활하는지 너무 궁금해하셨고 또 심하게 간섭하셨습니다. 엄연히 맞벌이인데도 제가 남편보다 벌이가 훨씬 적다는 이유, 여자라는 이유로 집안일의 90%를 제가 해야 한다며 A4용지 한가득 제가 해야 할 일들을 리스트로 적어 서류 봉투에 넣어주셨네요. 그게 냉장고에 이은 두 번째 제 결혼 선물이셨습니다.
그리고 툭 하면 저를 무시하는 말들, 공부가 뭐 그리 어렵다고 안 해서 연고대도 못 들어갔느냐, 학원 강사보다 학교 선생님이 훨씬 나은데 임용 볼 머리가 안 되어서 그런 거냐 등 저를 인격 모독하는 말을 해대니 저도 1년 만에 이혼 얘기가 절로 나오더군요. 그래서 남편이 그때 시댁 쳐들어가서 한번 뒤집어 엎었습니다. 순하디 순한 막내 아들이었는데 그날 울고 불며 아들 이혼남 만들면 속 시원하겠냐고 소리 질러서 시어머니 그날 뒤로 넘어가셨어요. 그리고 표면적이지만 저에게 사과도 하셨고요. 그 다음부터는 저희 부부 눈치를 조금 보시긴 했습니다. 어른의 그런 모습을 보니 연 끊기도 어렵더군요. 두 분 다 저에게 앙금이 남아 있으셨지만 제가 애써 모르는 척 했습니다. 그렇게 위태위태한 고부 사이를 유지하며 아이도 둘 낳고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여 어쨌든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제 친정 부모님께서 하시는 토마토 사업이 어떠한 일을 계기로 굉장히 잘 되기 시작했어요. 농장도 넓히고 기계 설비에도 투자를 하셔서 연매출 3억 가까이 달성하시기도 했습니다. 애초에 대출이 없었기 때문에 고작 몇 년 안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버셨어요. 그래서 저희 더 넓은 집으로 이사가라고 2억도 해주시고 저희 아이들 통장에 각각 1,000만 원씩 넣어주시기도 하는 등 금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 주셨습니다. 제가 장녀라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잘 챙겼는데 그래서 더 고마워서 잘해주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여튼 날로 잘 되어 저희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친정에 비해 시댁에서는 도리를 요구하며 무슨 날만 되면 용돈 좀 넉넉하게 달라고 대놓고 요구하셨죠. 10만 원 드리면 화를 내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요즘 고등학생들도 용돈 10만 원 가당치도 않다며 환갑 넘은 당신네들이 이렇게 얇은 봉투 받아야겠냐며 최소 50만 원 요구하세요. 물론 원하는 대로 드리진 않았지요. 남편도 부담스러워 했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조율해 30만 원씩 드리는데도 시어머니는 저희에게 짠돌이 짠손이라며 어이없는 농담을 하시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정 부모님이 저희 집에 놀러 오셨다가 저희 집 냉장고에 소음이 많이 나는 걸 보시고 그날 바로 가전제품 상점에 가셔서 최신형 냉장고를 구매해 주셨어요. 10년도 안 된 냉장고이긴 한데 시어머니가 전시용을 사주셨던 것 같아요. 전시용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처음 저희 집에 들였을 때부터 잔고장이 잦았던 건 사실입니다. 가끔 냉동고가 멈춰서 물바다가 된 적도 종종 있었기에 친정 부모님이 바꿔주셔서 철없는 딸이지만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몇 주 후에 시어머니께서 그 사실을 아시고 노발대발 하셨습니다. 넌 어떻게 된 게? 시어머니 성의를 그렇게 똥 밟듯이 무시해버릴 수가 있니? 내가 사준 건데 바꾸기 전에 나한테 말이라도 한번 해주면 좀 좋니? 내가 선물해준 물건을 그렇게 홀라당 버리고 니네 아빠 엄마가 사주시는 걸로 바꿔버리면 내 입장이 뭐가 되냐 이 말이야. 다른 사람도 아닌 사돈댁이 냉장고를 사주신 게 더 기분이 나쁘셨는지 굉장히 오랜만에 저에게 심한 독설을 퍼부으셨습니다. 저도 너무 화가 나서 그럼 자꾸 잔고장이 나서 골골거리는 걸 어떻게 해요? 어머님이 여자에게 냉장고는 가장 중요한 가전이라 하셨잖아요. 다 상한 음식 남편이랑 애들한테 해주길 바라셨어요? 라고 결혼 후 처음으로 대들었더니 시어머니 얼굴이 파리하게 질리시더군요. 그러더니 저더러 시어머니한테 말대꾸 하는 거 고치라고 한마디 하고는 도망치듯 나가셨네요. 어머님은 자기네보다 스펙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제 친정이 잘 사는 게
배알이 꼴리셨던 건지 아니면 자격지심이 있으셨던 건지 툭하면 제 친정을 은근히 까내리기 바쁘셨습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돈보다는 명예가 중요하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는 분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 친정아버지가 제네시스를 구입하셨습니다. 오래 타고 다니던 차가 퍼졌는데 아버지가 그간 오래 고생하신 어머니의 안락한 승차감을 위해 큰맘 먹고 고급 세단을 구입하셨어요. 저희 남편도 너무나 사고 싶어 했던 차라 출고되는 날 저희 가족도 다 같이 차를 보러 갔었네요. 그때 마침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고 남편이 처갓집에 가 있다고 하자 왜 갔냐고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때 저희 친정아버지가 제네시스를 구입하셨다는 걸 시어머니가 알게 되신 거죠. 그날부터였어요. 전화와 카톡을 자주 하시며 아버님 차도 자꾸 고장나서 차를 바꿔야 하는데 저희 아버지 차 사셨을 때 혜택을 많이 받았냐는 의미 없는 질문을 자꾸 하시더군요. 그냥 어디서 사든지 다 똑같을 거라고 그렇게 궁금하시면 제 남편이 더 잘 아니 아들에게 물어보시라고 해도 자꾸 저에게 자동차 타령을 하셨어요. 제네시스 좋냐? 고급져 보이던데 한번 타봤냐? 얼마 주고 사셨냐? 일시불로 하셨냐? 등등 코치코치 깨물으시더니 너희 아버지 많이 출세하셨다. 제네시스 그거 부자들만 타는 자동차인데 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도 기분이 나빠져서 네, 그럼 부자이신가 보죠 뭐 라고 했더니 또 그놈의 명예 타령. 자기네는 돈 없이 살아도 명예가 있어서 행복하다며 진짜 배기는 자기네 집안이라는 헛소리를 하시더군요. 그러기를 몇 주 시댁에 일이 있어 방문했는데 또 저희 친정아빠 차 얘기를 하시더군요. 시골에 길도 안 좋은데 뭐하러 그런 고급 세단을 사셨냐고 묻길래 길이 안 좋으니 더 좋은 차를 끄셔야죠. 조수석 타시는 친정엄마 생각해서 아빠가 결정하신 거예요. 라고 했죠. 그런데 그날 밤 시어머니가 저에게 그러시더군요. 우리도 제네시스를 살까 하는데 돈 좀 보태줄 수 있니? 제가 놀라서 얼마 정도 모자라시냐? 남편이랑 상의는 하되 저희도 들어가는 돈이 많아 어려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앓는 소리를 하시며 네 시아버지 교장으로 퇴임하셨잖니? 가끔 학교 사람들이랑 부부 동반으로 다 같이 모여서 차도 한잔하고 골프도 치러 다니시는데 우리 차가 많이 낡아서 창피하더라. 우리 같은 부부야말로 진짜 제네시스가 어울리는데 말이야. 라고 하시더군요. 우리 같은 사람들을 강조하시는 걸 보니 짜증이 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은 안 어울리신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듣는 둥 마는 둥 별 대답 없으니 시어머니가 너희 친정은 트럭을 더 많이 타고 다니시지 않니? 나는 아직도 모르겠어. 그 시골에서 왜 제네시스를 끌고 다니시는지. 잘 안 끌고 다니시면 차라리 우리한테 싸게 파시라는 건 어떻니? 한번 여쭤봐. 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기겁해서 출고된 지 이제 겨우 3개월 된 차를 왜 팔아요? 그리고 요즘은 하도 차가 안 나와서 중고값이 새 차보다 비싸다던데요? 얼마 생각하시게요? 라고 말했더니 시어머니가 제 말에 놀란 듯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냥 잘 안 쓰시면 파시라는 거지. 너도 참. 그렇게 어머님은 입을 삐쭉 내미시고는 제네시스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어머니가 저에게 또 전화를 하셔서는 곧 아버님 부부 동반 등산 모임이 있어서 원주에 가셔야 하는데 차가 망가졌다며 렌트를 좀 알아봐달라고 하시더군요. 그런 건 제 남편이 더 잘하니 아들한테 물어보시라 했더니 어머님이 답답한 듯 한숨을 한번 쉬시고는
우리도 제네시스를 살까 하는데 한번 타보고 결정하려 한다. 너희 친정에 있는 차 좀 가지고 와줄 수 있겠니? 어차피 트럭만 타고 다니실 건데 당분간 이렇다 할 스케줄 없으시면 우리한테 좀 빌려주시라고 해라. 이렇게만 전해드리면 사돈이 잘 알아들으실 거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간 참다 못한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렇게 전해드리면 아빠가 잘 아실 거라뇨? 어머님, 지금 설마 저희 친정 부모님한테 그 차를 달라고 압박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전화 너머로 당황한 듯 말을 더듬으시더니 그게 아니라 차를 좀 빌려달라고 하는 거잖니. 너는 우리가 날강도로 보이니? 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저번부터 자꾸 저희 친정차 이야기 하시며 차 바꿀 때 됐다. 사돈네 차 부럽다. 필요도 없으실 텐데 왜 그런 차를 샀냐. 자꾸 말하시는 거 너무 부담스러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더러 피해망상이라고 화를 내시더군요. 그리고는 저희 친정 같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 어울리지도 않게 고급차 타고 다니는 게 웃기긴 했다면서 그런 차는 자기네들 같이 명예직 출신들만 타고 다니는 걸 알려주고 싶었다네요. 기가 막혀서 제가 깔깔거리고 웃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당황하시더군요. 그리고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요. 애들 아빠한테 얘기 다 들었어요. 어머님이랑 아버님 20년 전까지만 해도 봉투 엄청 받으셨다면서요? 그 이후에는 법 때문에 못 받으신 거고요. 그 벌은 못 고치고 이제 사돈한테까지 이러시는 거예요? 뭐라고?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어머님, 저번부터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자꾸 명예의 명예 거리시는데 차라리 아무한테도 피해 안 주고 혼자 자수성가하신 저희 부모님이 더 명예스러우신 거죠. 남 부끄러울 것 없이 살아오면서 제네시스 타는 게 뭐가 어때서요? 차 구입하는 것도 자격을 매기는 거라면 저희 부모님은 슈퍼카를 타셔도 모자라세요. 제가 딱 부러지게 이야기하자 시어머니가 어이가 없다면서 다시는 자기를 안 보려고 이지랄 하는 거냐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짧게 네라고 했습니다. 결혼 초에 이혼 얘기 오고 갔던 거 기억 못 하시냐고 어머님한테 그만 무시받으며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전화 끊으면 바로 애들 아빠한테 전화해서 이혼하자고 말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저더러 왜 이렇게 예민하냐 도리어 달래시더군요. 어머님은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자기가 긁고는 상대방이 기분을 나빠하면 예민한 사람 취급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이랑 상종도 하기 싫으니 그렇게 알아두라고 하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과의 통화 파일을 그대로 남편에게 보내고 이혼하고 싶으면 알아서 하라고 했죠. 어찌 되었건 저도 어머님께 버릇없이 군 게 맞으니까요. 남편은 그날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왜 자꾸 아들네 잘 사는 걸 방해하냐며 이제 정말 본가 찾아가지도 않을 거고 연락도 안 할 거라고 소리를 질렀다네요. 그러자 그 주 주말에 시부모님이 저희 집에 찾아오신다고 했는데 저희 그냥 다른 지역 호텔 예약해서 도망치듯 여행 와버렸어요. 그렇게 계속 시부모님 전화 차단하고 얼굴 안 보고 명절에도 안 가고 1년쯤 그랬더니 어머님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장문의 편지를 우체국 등기로 보내셨더군요. 제가 수치했다는 것까지 확인하셔야 했던 대단한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어머님 보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그래도 애들한테는 할머니, 할아버지이니 명절에 도리는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한 게 명절이나 어버이날에 남편만 애들 데리고 시가 가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그것조차도 저에게 미안해하고 무안해합니다. 솔직히 시어머니가 정신을 차리셨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 성질에 그 가치관에
저에게 한 번 소리 들었다고 반성할 위인도 아니시고요. 다만 어머님은 어딜 가나 며느리가 자기한테 꼼짝 못한다는 걸 동네방네에 자랑하시는 분이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경조사에도 안 나오고 명절에도 아들이랑 애들만 오니 그게 엄청 창피하신지 엉엉 우셨다더군요. 그리고 남편이 제 눈치 보느라 시가의 용돈도 잘 안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더 아쉬우신 모양입니다. 솔직히 두 분 연금만으로도 여유 있게 사시고 차도 제네시스 이상으로 사실 수 있으면서 굳이 다른 사람한테 대접받는 걸 원하시니 이 사단이 난 듯합니다. 그 연금 모아 이혼한 시누이 주려고 하시는 듯한데 저는 시누이도 저 무시하고 건방져서 너무 싫고요. 퍼주는 건 시누이면서 저희한테 콩고물 얻어먹으려 하는 시부모님 계략이 눈에 보여서 시가의 정 완전 다 떨어졌습니다. 시댁이랑은 그냥 이렇게 반연 끊고 사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아쉬운 건 시부모님이시겠지요. 게다가 며느리 부리지 못해서 화병 나신 듯한데 그래서 더 꼬숩네요. 저희 시어머니 정말 골 때리지 않나요? 저도 교사지만 이런 분이랑 교무실을 같이 썼다면 매일이 기가 막힐 듯 하네요.